그러면 이어서 19강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자, 지구계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태양 에너지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지구 에너지. 얘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 또는 지구 내부 에너지 또는 지구 복사 에너지. 용어 차이야.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 자, 태양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지? 수소 핵융합. 그래서 가장 많은 파장대가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지구로 보내준다.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는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열 에너지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열 등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들이고요. 대부분 적외선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적외선 형태로. 조력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력, 즉 만유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이거는 뭐 빛이나 이런 게 아니지. 자, 그래서 생명 활동의 근원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지. 뭐 광합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지만 에너지 원 사이에는 전환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 에너지로 직접 바뀌는 게 아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거의 98%인가 그럴 거야 아마. 계산해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 근원족이 다 나와 있지 옆에. 수소 핵융합, 방사성 원소 붕괴열, 달과 태양 사이 인력, 중력. 방금 얘기했던 것들. 자, 그다음 요게 이제 중요해요. 지구가 뭐이기 때문에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흡수되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 즉 저위도는 태양으로부터 흡수량이 지구에서부터 방출하는 양보다 어떻더라? 많더라. 중위도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어떻더라? 같더라. 고위도는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어떻더라? 많더라. 따라서 저위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어떻더라? 과잉, 부족하더라. 고위도는 에너지가 어떻더라? 과잉 많더라. 남는다.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더라. 그럼 결국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들이 남는 에너지가 이동이 돼야 되겠지? 뭐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따라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뭐 한다? 이동을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 좀 삐뚤어지네. 요 그래프를 조금 기억해 두면 좋아요.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북극, 여기가 90도 남극 이렇게 해보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빨강색으로 그려볼게.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위도 쪽에서 흡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다음 지구 복사 에너지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릴게요. 아니 왜 이러냐?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물론
방출되는 양도 저위도가 좀 많기는 해. 그랬을 때 이쪽 부분은 뭐더라? 에너지 아이고 과잉. 반면에 이쪽 부분은 에너지 부족. 그러면은 여기 대략 몇 도 부근? 38도 부근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됩니다. 38도 부근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거든 보통. 그치만 에너지 수송,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운반해주는 이 에너지 수송량은 어떻더라? 38도 부근에서 최대더라. 38도 우리나라에 걸쳐있지? 38선. 자, 그래서 지구에서의 에너지는 어떻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흐른다. 자, 두 번째 물의 순환입니다. 물은 뭐 한다? 순환한다. 흐름과 순환은 다르다잉. 알겠지? 흐름은 한쪽으로 가는 거고 순환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뭐와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물을 순환시키는 주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증발한단 말이지. 태양 에너지가 적어지면 응결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물은 에너지를 뭐하여? 흡수하여 증발하고 수증기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응결한다. 그래서 증발과 응결을 통해서 뭐가? 구름을 형성하고 비나 눈 등으로 내려서 순환을 한다. 이때 지표에 내린 물은 뭐 식물에 흡수되거나 지하로 침투하거나 지형을 변화시킨다. 즉 이거는 생물권에 뭐가? 수권이 생물권에 요것들은 수권이 어디에? 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수권이 직권에.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해. 각 권에서 물의 양은 어떻더라?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얻는 것과 방출하는 것이 어떻더라? 잃는 양이 어떻더라? 같다. 방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얻는 양과 내보내는 양이 같다. 자, 그래서 바다를 좀 볼게요. 바다부터 보면 바다에서 증발이 얼마야? 320. 이거는 뭐야? 남는 거지. 아니, 남는 거라네. 뭐야?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 그 다음 들어오는 것은 284, 36 더하면 320 나오지? 그러니까 바다 자체로만 보면 들어오는 거 320과 나가는 거 320으로 같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그게 여기 바다. 육지를 한번 볼게. 육지는 나가는 게 60, 지표 유출 36에서 총 합이 얼마? 96만큼이 어떻게 된다? 나가지. 그런데 강수로 96이 들어오잖아. 그렇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96으로 어떻더라? 역시 같더라. 기권을 볼게요. 기권은 들어오는 거 뭐야? 320 플러스 96 얼마야? 416이 되겠지? 아니 강수네. 나 잘못 봤네. 들어오는 거는 증발이니까 바다에서의 증발 320, 육지에서의 증발 60, 380이지? 맞습니까? 나가는 건 바다로 강수 그리고 육지로 강수 380이지. 그래서 대기에서도 유입과 유출량이 어떻더라? 같더라. 단 헷갈리면 안 돼. 수권, 기권,
직권 사이에 같은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수권은 수권대로 같고 직권은 직권대로 같고 기권은 기권대로 같은 거지 수권과 직권과 기권이 같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알겠니? 수권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기권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직권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서로 각각 같다. 알겠니? 자, 탄소. 자, 탄소는 각권을 순환한다. 뭐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건데 결국은 물질들이 순환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같이 뭐 물이 됐건 탄소가 됐건 질소가 됐건 순환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고. 자, 화산 분출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딱 보면 화산 분출 직권이잖아. 이산화탄소 기권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그럼 얘는 기권에서 그렇지. 생물권. 생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생물권에서 기권.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해수에 용해된다. 기권에서 수권. 강물과 지하수가 암석의 탄산칼슘을 녹여 바다로 운반한다. 이건 뭐야? 직권에 암석의 탄산칼슘이 바다로 가니까 직권에서 수권. 탄산이온이 석회암. 탄산이온은 수권이지 해수 속에 녹아있는 거 석회암 직권. 자, 그러니까 화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식물, 생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해수, 탄산칼슘 바다, 탄산이온 석회암, 생물 화석연료,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그지? 그러면 해수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대기로 방출. 얘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운반되는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럼 우린 이것만 생각하면 쉬워. 자, 기권에는 무슨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해. 탄소는 대부분 일부 메테인이라던가 일산화탄소도 일부 있지만 무시해. 기권은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수권은 탄산이온입니다. 탄산이온. 그래서 우리가 CO3E- 이게 이제 탄산이온. 그 다음에 직권은 두 가지 종류 있어. 석회암 CaCO3 또는 화석연료. 화석연료. 얘는 탄화수소. 뭐 예를 들면 뭐 메테인, 에테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물권은 유기물,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친구들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이 사이에서 서로 돌고 돈다.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탄소의 분포 보면은 탄소는 각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자, 요거는 직권, 수권은 탄산, 이온, 생물권, 유기물, 기권은 방금 얘기했던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질소 순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여기 책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거. 자, 질소 순환입니다. 질소 순환. 생명체에는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뭐의 주성분이야, 질소는? 단백질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N2 질소 상태로 존재합니다. 어디에? 대기에. 맞죠? 자, 그러면 이 질소가요.
NH4 플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암모늄 이온이라고 불러. 암모늄 이온. 자, 이렇게 바꿔주는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불러.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 질소 고정. 질소 고정.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 질소 고정 세균. 뿌리혹 박테리아나 또는 아조토박터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자, 두 번째. 자, 이 대기에 있는 이 질소가 질산 이온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질산 이온으로 바뀌는 경우. 자, 얘는 뭐에 의해서 바뀌느냐? 요렇게. 요거 뭐요? 번개지, 번개? 고급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공중 방전이라고 불러줍니다. 공중 방전. 요것도 사실 질소 고정이긴 해. 다만 생물에 의한 건 아니야. 자, 그리고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뀌는 걸 질산화 작용이라고 불러. 질산화 작용. 질산화 세균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자, 이런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에 의해서 뭐가? 아미노산, 핵산이라고 직접 말하면 안 되겠다.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지면 얘가 단백질이 되고 얘가 핵산을 이루지. 요거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자, 이렇게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친구들을 만드는 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질소동화. 요 과정도 질소동화, 요 과정도 질소동화야. 이 질소동화들은 대부분 어디서 이용이 되느냐면 누가 하느냐면 식물들. 꽤 많이 삐뚤어졌다. 그치? 그냥 보자. 그리고 이 친구들 동화작용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니?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게 동화작용이었거든. 마찬가지 질소의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질소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 동화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 마지막 과정은요, 요런 친구들이 안 되네. 그냥 해. 죽어서 사체 등이 분해되면서 빠져나가는 걸 요거를 우리가 탈질화 과정 또는 탈질산화 과정. 탈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탈한다 이거야. 생명체로부터. 알겠습니까? 이건 왜 빨간색으로 안 썼을까? 바꿔보면 되지. 이미 썼네. 자, 그래서 얘들은 뭐에 의해서? 분해자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질소 순환 과정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